안녕하세요.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기소가 되었다고 전해드렸었고요. 그럼 과연 이 사건을 누가 맡느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,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시 이 사건을 맡기로 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장판사가 맡게 되면 이 사건의 어떤 전체의 맥락을 잘 알게 됐고, 그다음 뭐 증거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다단계 사건이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범이 잡히게 되면 원래 그 공범과 관계된 재판을 했던 재판장이 그 사건을 맡는 게 사실은 맞아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또 신진우 부장판사에 갔으니까 굉장히 불리한 게 아니냐. 또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민주당에서 공격을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수원지방법원은 제가 이제 한번 근무했던 곳인데, 부패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2개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어떤 전산으로 이제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이제 확률은 50대 50 아니겠어요?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좀 연관이 있죠. 일단 은수미 성남시장이 부패 혐의에 대해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한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김만배, 화천대유 관련 김만배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신 부장판사한테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, 또 뭐 사실은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이 나왔을 때도 민주당에서 뭐 편파적이라고 하고 뭐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신부장한테 가면서 이재명 대표도 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송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. 뭐 받아주는 경우 딱 뭐 한 가지 정도 있는데, 관할 위반인 경우, 그러니까 전혀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죄지가 됐건 피고인 주거지가 됐건 관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판할 수 없어요. 근데 이 사건 자체는 경기도 도지사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, 그때 또 뭐 성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살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이 있기 때문에 관할 이송은 되지 않는다. 단 형사소송법에 보면 현재지 관할일 경우에는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현재지란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, 일반적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교도소, 구치소가 존재하고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죠. 근데 그래도 이송 잘 안 해요. 그냥 거기에서 출장 받아서 조사를 해라. 이제 출정이라고 했죠. 출정으로 조사를 재판을 하라.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기 때문에 뭐 이송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.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기피 신청 아닙니까? 편파적으로 재판할 가능성이 크다. 그런데 이전 재판에 대해서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이게 편파적인 될 수는 없는 거죠. 더군다나 재판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재판의 공정성 이런 걸 들어서 기피 신청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, 아마 이제 중간에 이 사건은 뭐 제3자 뇌물죄 아니에요.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이. 그럼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가장 중한형이고, 또 제가 볼 때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또 가장 높은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재판은 뭐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, 지연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피 신청을 계속 하는 거죠. 그럼 뭐 어차피 기피 신청하면 재판이 중단되고,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고, 안 받아들이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불복하고,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커요.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선고까지 하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사건이 사실은 재판 길 잡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, 적어도 공판 준비 기일이 한 2번 정도는 뭐 이상 있을 거거든요. 거기다 또 7, 8월 달이 휴가 기간이잖아요.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제3자 뇌물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초입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좀 하다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기피를 한다랄지 이송한다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고 볼 거예요. 이제 그래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올까?
언제 구속이 되냐, 형량은 얼마나 되냐,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구속 여부하고 그다음에 형량에 대한 예측은 제가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.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확신이 있지만 지금 이 방송에서 하지 않을 거고요. 단지 올해 한 해 유준 교사 같은 사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김문기 씨를 뭐 알았냐 몰랐냐 이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, 허위사실 공표죠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심 판결은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1심 판결에서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더 중요한 대장동 사건이랄지 제3자 뇌물죄 이런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뭐 법정 구속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뭐 법정 구속하지 않고 뭐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. 자세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뭐 형량이랄지 구속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